자, 정책을 가장 많이 내놓고도 가장 많이 오히려 옳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사과를 하고 나서 이후에 정책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호 소장입니다. 자, 부동산만큼은 할 말이 없다. 4년 만에 정책 실패를 인정한 문 대통령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현재 정부가 4년, 이제 임기가 확정적으로 남은 임기는 1년인데 지난 4년 동안 25번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 관련해서 집값이 천정부지도 치솟았고 역대 가장 많이 오른 정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정책을 가장 많이 내놓고도 가장 많이 오히려 옳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었지만 이번에 문 대통령이 사과를 했죠. 그러면서 사과를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과를 하고 나서 이후에 정책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큰 기조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라면서 그동안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남은 1년 새롭게 해나갈 필요가 있고 정책에 대해 재검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해서 변화를 암시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야지만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변화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어쨌든 정부가 이렇게 사과를 하고, 4년 만에 사과를 하고, 정책에 대한 일부라도 변화를 표명한 것은 뭐겠습니까? 재보선 선거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된 거죠.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면서 표를 다시 갖고 와야 되니까 바꾼다. 정책을 좀 바꾸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지난 4년간 정책 중 수많은 정책이 있었겠지만 가장 아쉬움이 남는 정책으로도 부동산 문제를 꼽은 거죠. 다만 투기 금지와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자는 것과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것이 정책 기조의 근간이라면서 이는 달라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맞습니다. 부동산 투기 금지해야 되고 투기를 근절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실수요자 보호해야 되고 주택 공급 확대를 해야 되는 거 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게 사실 양립되기가 굉장히 힘든 내용들이에요.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는 그 방법을 지금 현 정부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세금에 대한 강화를 하고 있죠. 세금에 대한 강화. 예, 그죠? 근데 세금이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특히 양도세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양도세가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시장에서 공급은 안 나옵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팔 때 반 이상 뺏어간다 그러면 팔고 싶겠습니까? 안 팔고 싶겠죠? 그래서 공급을 하지 않는 현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세금 강화로 잡으려고 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전문가가 많은 거고 주택 공급 확대하는 것 당연합니다. 당연히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부동산에서는. 그런데 이 주택 공급 확대를 민간, 시장에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 주도형으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정부 주도형에 대해서 신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울뿐인 정말 말뿐인 그 주택 공급을 메아리 치고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성공되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전체적인 틀은 안 바꾼다라는 거죠. 그죠? 양도세 인하해 주겠습니까? 안 하죠. 공급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공급이 안 나오게 되면 신규 공급이 나올 수 있게 민간 주도형 개발을 확 풀어줘야 되는 건데 그걸 또 안 하고 공공 주도형을 한답니다. 결국은 똑같습니다. 결국은 똑같아요. 지난 4년간 그 헛발질했던 거를 1년 더 하겠다라고 주장한 것과 다름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유일하게 바뀐 건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 그래서 LTV DTI를 줄여놓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조금 더 올려줬는데 그렇게 해서 집을 사게끔 해줬는데 사실 기존에 있는 것보다 워낙에 줄여놓고 조금 올려주다 보니까 사실은 실수요자들도 집을 사기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집값은 올랐는데 LTV DTI는 더 떨어져 버린 꼴이기 때문에 결국은 실수요자들도 피해를 봤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주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그나마 긍정적인 변화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변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앞으로 1년 남은 기간, 올해 하반기 이런 것들은 집값이 상승하는 거에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 공급이라는 게 지금 되고 있질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공공 계속 주도형으로 한다 그러니까 신규 공급이 굉장히 미약하게 나올 것이고 민간에서 활성화시켜야지만 많이 나올 텐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공급에서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양도세 부분에서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주는 것이 확정됐죠. 자, 그래서 무주택자에 대한 LTV DTI를 올리거나 지금 비율을 올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주택 가격 기준을 6억에서 9억 원 이하로 높여주는 등의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것들만 우리가 볼만하다는 거죠.
자, 그 밑에서 보게 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민간의 주택 공급에 대해 공공주도 주택 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민간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건데 기존의 이사 공급 확대에서는 오직 공공 중심만 외쳤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민간이라는 발언이 된 것을 두고 정부 정책의 대전환이라고 전망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동안 공공에 의존한 주택 공급만 시행할 경우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더 큰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해왔다. 문 대통령의 연설이 민간 공급의 수용 가능성을 나타낸 것이라면 정책이 되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많이 공급될 수 있게끔 한다 그러면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공공 주대형으로 계속 가겠다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여기서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요. 자, 요 기사를 보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부동산 실패 인정한 문. 설 전 특단 대책 내놓을 것.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고 서울 전에 신임 변창흠 장관이 발표할 계획.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 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죠? 자, 아까는 약간 똑같은 내용인데 기사 내용이 약간 상반된 부분이 있는데 아까는 민간을 조금 더 활성화시켰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는 공공 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겠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간다 그러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공공 부분을 더 늘리겠다?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이사대책 이후에 지금 진행하는 거 굉장히 허름한 지역에서는 공공이라도 어떻게 해볼게요 라고 되지만 어느 정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공간, 핵심 지역에서는 민간 주도형 아니게 되면 안 가지 않습니까? 공급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공재 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으로 시장을 예상을 뛰어넘은 이거 그 약간 데자뷰 같지 않습니까? 그 1년 전, 2년 전에 했던 얘기랑 똑같습니다. 뭐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부동산 공급을 특별하게 늘릴 것이며 이거 이번에 나온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발언들이잖아요.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정부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지금 여전히 그 기조를 안 바꾸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자면 공공주도형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합작해갖고 최대한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민간의 힘을 더 실어줄 것인지 여전히 공공주도형으로 갈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공급 말고 기존 공급, 기존의 보유자들이 공급하는 방식은 양도세 완화밖에 없는데 그거는 해줄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죠. 임기 남은 기간 동안. 그러면 남은 게 신규 공급인데 신규 공급도 민간 시장에서 자유롭게 공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인데 그거를 과연 해줄지 아니면 공공주도형으로 계속 갈지 공공주도형으로 가게 되면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 답이 없는 거죠. 지금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올렸지만 세대수는 이렇게 팍팍팍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 백약이 무효한 겁니다. 그죠? 백약이 무효한 거예요. 여러분들 쌀값 오른다고 밥 안 먹을 거예요? 쌀값 비싸진다고 밥 안 먹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매수해서 살건 전세를 살건 월세를 산 건 우리 밥이라는 것을 꼭 먹어야 되듯이 집이라는 것은 어딘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다? 비싸져도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생필품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정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요 이상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건데 그 방식에 있어서 너무나 잘못된 접근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이렇게 미친 듯이 매년 수년간 지금 거의 한 8년째 오르고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라든가 그로 인한 유동성의 증가 이런 것들도 영향이 되겠지만 정부 정책의 실패도 당연히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4년 동안 틀린 방법을 1년 더 하겠다라는 내용으로밖에 안 들려요, 저는. 참 고집이 있네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